자, 이 시간에는 이 행정쟁송상의 가구제를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외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이쪽도. 우리가 이 행정쟁송상의 가구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 행정소송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었습니다. 항고소송. 그리고 비교를 하실 게 행정심판도 항고심판만 있죠. 처분에 대한 취소, 무효확인 심판, 심판법상. 그리고 여기는 의무이행심판. 그리고 이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구제란 말은 말 그대로 임시구제를 해주는 겁니다. 즉,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또는 뭐 심판이면 재결 등이 이제 확정되기 전이죠. 여기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만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임시구제를 해주겠죠. 가구제. 뭐 이제 소송 같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겠지만 판결로 인해서 뭐 회복되기 힘든 손해예방 필요가 있다거나 그리고 심판은 뭐 중대한 손해예방에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 미리 가구제를 해주는 겁니다. 처분을 취소 판결 확정하기 전에 미리 가구제. 여기까지만 효력이 있겠죠. 가구제가. 그런데 우리 항고소송은 여러분들이 처분 등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면서 처분 등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위법하니까 취소를 해달라라는 소송입니다. 취소 소송 또는 무효등 확인 소송. 자, 이렇게 소송하고 좀 연결을 시키셔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그리고 이 처분할 의무가 있는데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죠. 부작위에 대해서 위법 확인을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상되는 처분에 대해서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가 제기가 되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해야 돼요. 이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처분 등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정지가 안 된다는 거죠. 부정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뭐 철거 명령을 했는데 소를 제기했더니 정지가 안 돼요. 그러면 철거 명령 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뭐 영업정지 처분 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이게 소를 제기해도 효력이 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 집행 소송 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강제 집행 가지고 또 소를 제기해서 막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 강제 집행 가지고 소를 제기해도 마찬가지로 부정지예요. 그래서 우리 조문상으로 뭐 효력, 그 집행, 절차 속행이 정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게 정지가 안 돼 버리니까 지금 판결 확정되기 전에 대상되는 처분이 집행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집행이. 예를 들어 철거가 끝났다. 막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영업정지 처분, 이거 지금 정지 안 시키면 요 회사 망하게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 받아봐야 나중에 처분은 집행돼 버렸고 구제가 안 돼 버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가구제로 우리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물론 이제 뭐 신청을 한다거나 법원이 직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구제가 집행정지인데 이걸 꼭 알아두세요. 포인트입니다. 집행만 정지시켜요. 집행만 정지. 그러니까 법원이 앞으로 이거 집행하지 마. 이렇게 정지만 시키는 거지 법원이 적극적으로 뭘 해주는 건 없어요. 행정청으로 하여금 야 집행정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주는 거예요. 그죠?
판결 전에 집행을 막아주겠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겨버리냐면 이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부작위법 확인성이죠. 부작위는 소를 제기해도 집행정지할 대상이 없어요. 허가를 신청을 했더니 허가에 대해서 왈가왈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집행정지? 그러면 행정처에 그러겠죠? 아니 부작위하고 있는데 뭘 정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구제가 집행정지로는 부작위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좋죠. 임시 허가자의 지위를 뭐 주겠다 또는 뭐 임시 처분받은 등의 지위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구제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우리 행정소송법에 이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뭐가 있냐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우리 8조에서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야 그렇다면 우리 요 민사소송법에 보니까 이런 임시 지위를 정해주는 가처분이라는 게 있던데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 없다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해가지고 가처분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이 항고소송은 처분, 공권력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고 민사소송은 이 사인 간의 사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사적 자체에 의해서 맺었던 법률관계. 그러니까 유추적용을 한다 그랬죠. 유추적용인데 문제는 사적 법률관계에 관한 이 가처분, 임시, 이 가구제를 공권력에 대해서 다투는 항고소송은 성질상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준용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작위에 대해서는 거의 가구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죠? 더 나가서 우리 판례는 또 뭐라고 해버리냐면 거부처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거부처분. 신청을 거부했는데 이거 정지해서 뭐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적극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거부도 뭐가 좋습니까? 허가를 거부당했지만 임시 허가자의 지위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구제해주면 좋은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처분도 인정 안 되는 것이고 허용을 안 해줘 버립니다. 집행정지가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니까 잘 내요. 여러분 시험에. 자, 항고소송은 일단 암기 포인트입니다. 집행정지만 인정되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부작위나 거부는 집행정지가 가구제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임시 지위를 정해주는 가처분을 인정할까 하는데 이게 또 유추적용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행정심판도 이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거죠. 여기도 가구제가 똑같아요. 심판을 청구해도 집행부정지. 다만 심판도 재결 전에 가구제로 집행정지가 인정이 됩니다. 심판도 인정되죠. 자, 이 부분은 같아요. 이 부분은 같은데 근데 이제 또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심판은 이 부작위나 거부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이 있습니다. 의무이행 심판. 즉, 뭐 할 수 있어요? 심판위원회가 야 허가 처분해줘 명령할 수도 있고 성질상 허용되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해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단순히 위법 확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심판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가구제로 재결로 이렇게 임시 허가처분, 임시 이런 식으로 임시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이 인정됩니다. 이게 임시 처분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는 둘 다 인정됩니다. 자, 연결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을 하시냐면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처분을 해주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다. 그러니 가구제도 임시 지위를 부여하는 임시처분이 인정된다 이렇게. 항고소송하고 달라졌죠. 항고소송은 이게 없지만
심판은 이 둘 다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집행정지가 가능할 때는 임시처분이 안 된다. 이런 이제 보충성의 요건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이거죠. 항고소송의 대부분이 적용을 하되 우리 대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무효 확인을 해달라 뭐 이런 경우고, 당사자 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보니까 처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죠. 그러니 이 당사자 소송에는 뭐가 또 안 돼버리냐면 항고소송의 집행정지가 준용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은 가구제가 집행정지가 없어요. 처분의 집행정지가 아니라 법률관계인데 법률관계 정지 안 되죠. 권리가 있냐 없냐 막 이런 걸 다투고 있는데 이게 준용이 안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일이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법 8조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하는데, 여기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냐 공법상의 법률관계냐 이 차이만 있고,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판례가 야 그러면 민사소송법상의 이 가처분 이거를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가처분이 허용되고 집행정지가 또 인정이 안 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냅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암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만 가능해요.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구제로 처분을 집행정지하겠다. 자, 항고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의무이행 심판이 있다 보니까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임시처분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임시처분. 차이점이 생겼죠? 그리고 당사자소송은 오히려 집행정지가 인정이 안 되고 준용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처분에 관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유추 적용해서 가처분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결론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가구제 방안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렇게 가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